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비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늦게 시작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속도를 좀 붙여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간결하고 빠르게 상담을 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전화 상담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앞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넘어간다면요. 오늘 시장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은 제가 5, 6월 달 고비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 번 경고해 드렸잖아요. 이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연준이 0.75% 금리를 올린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고점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는 이유보단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팔게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소부화 보면은 햇님과 나그네 이런 거랑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그네가 외투를 벗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증시에서 물량을 팔게 만드는 것은 시간을 끌고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요. 물량을 팔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려가면 결국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본전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고 또는 손실이 지금 50%인데요 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갔을 때 충분히 손실을 줄여낼 수 있으니까요. 물량을 꽉 쥐고 가야 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락은 제 생각에는 한 1, 2주 지속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고 어차피 내려가도 어차피 올라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바라보시고 여유를 좀 부리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로템 40% 24,100원에 가지고 있는 수량이 좀 많습니다. 네, 24,10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 정도. 40% 정도요. 일단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24,000원에 사셨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쁘게 볼 만한 가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냐의 관점인 건데요. 이거를 조금 길게 보고 계신다 하면은 사실 24,000원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라올 때 얘는 4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35,000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상장된 이후로 쳐다봤을 때 15,000원부터 해서 4만 원 정도 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기업은 올라갈 때 특징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남북 경협으로 엮여가지고 철도 테마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현상이 한 번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렇게 급등이 나올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을 파다 보면은 갑자기 우물이 터져가지고 위로 물이 막 솟구쳐 올라갈 때 있죠, 그죠? 그런 거 막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한 번 터지게 되면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한 번 튀어 오를 때를 대비해서 그냥 계속 가져간다는 관점이면 24,000원이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좋다고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게 남북 경협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실적이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돈은 버는데 주가가 별로 안 갔다.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얘의 가치를 알아줬을 때 그때서는 좀 튀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조금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것뿐인 건데요.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24,000원에 가깝게 한번 더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저는 한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다시 17,000원, 1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는 겁먹지 마시고 저기서 비중을 40%까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40이 아니라 밑에서 4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러면 매수가가 좀 떨어지면서 다음 상승 시에는 좀 수익도 나고 재미를 챙길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조금 이거는 편하게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위에서 비중을 줄이고 아래쪽에서 비중을 늘리자는 전략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BGF 56,000원 30% 있습니다. BGF를 아니, 5,000. 네, 5,600원. 5,600원에 30%요. 네. 일단 BGF라고 하는 이 기업도 방금 상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싸다 비싸다를 좀 가릴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싸다고 생각을 해요. BGF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 어떤 기업이죠?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맞아요, 편의점. 지금 요즘에 식탁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편의점들도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물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다른 거 뭐 우리 옷이라던가 또는 뭐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거 사는 건 줄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먹는 걸 조금 이렇게 사치스럽게 먹는 걸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판매 이런 소매 판매 쪽으로는요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진은 계속 남겨내는 구조기 때문에 물가랑은 별로 상관없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안 좋다,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때문인 건데, 그 두 가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BGF라든지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그런 소매 판매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제 생각에는 경제가 한 2, 3년 정도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 좋은 과정에서 빛이 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이런 BGF라던가 뭐 GS 리테일이라던가 그런 편의점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5,600원 사셨지만 지금은 지수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이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수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아파트로 따진다면은 뭐 몇 호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파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도 주식 사면 안 돼라고 하다 보니까 얘를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주식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주가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것뿐인 거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면 시청자님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가격이 더 싸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들고 있는 게 물렸다는 건 둘째 치고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더 사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언제까지 안 좋을지를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시장이 다 빠졌다 싶을 때 어느 가격이 됐든 그때 한번 더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충분히. 현금화를 계속해라 하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네. 현금을 가지고 있던 것을 언제 투입할 건가의 문제인 건데, 그건 시장이 다 빠졌을 때다. 이 종목은 이제 쳐다도 보지 마시고 시장이 이제 다 내려갔다 싶을 때 추가 매수라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4,000원 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물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수익을 위해서 매수가를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4,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가 저는 절호의 찬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왕창 하시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50% 이상까지 늘리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대로 보유하셔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생활건강요. LG 생활 건강이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88만 8천 원이에요. 네. 10%입니다. 네. 일단 LG 생활 건강을 88만 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강인한 그 심장을 가졌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강인한 심장을 여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발휘를 하셔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산 건 좋아요. 근데 많이 빠졌을 때 산다라는 개념이요,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빠졌고 눈으로 봐도 많이 빠졌으니까 저기가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놔버려요. 근데 급락을 한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폭락을 한 종목을 대응을 할 때는 손을 놔버리면 안 되고 진짜 끝까지 집중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응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대응 전략을 모르면 이런 종목도 하면 안 돼요. 많이 떨어졌다고 해갖고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주가라는 것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말은 뭐냐면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 반등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단기 반등이 안 나왔다면 그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시청자님은 걷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그 정도의 각오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없다면 지금 이 기업은 사실은 반등 조금 나와준다면 바로 정리하는 게 맞는 기업이에요. 그럼 반등이 얼마 정도까지? 알 수가 없죠. 가능할까요?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등 올라오는 것은 얘들 마음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좋을까 정도만 우리가 짚어놓는다면 8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밑에서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저 걸리고 반등이 나올 때 8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저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 만약 이걸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60만 원대에서 최소 4개월 이상은 조금 지켜본 다음에 4개월 동안 저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리가 좀 잡히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0만 이거는 원대예요? 예, 60만 원대가 될지 50만 원대가 될지 30만 원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전략을 스스로 짤 수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짜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먼 미래 이야기를 그냥 예측을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측이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못 하시겠죠. 그죠? 아니요, 저는 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매수도 가능하고, 예. 그럼 차트를 보고 하실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60만 원요, 80만 원요 이게 아니에요. 60만 원대가 네. 됐든 50만 원대가 됐든 40만 원대가 됐든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거만큼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네. 추가 매수한 다음에 올라올 때 한 10%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대응을 하시고 이거는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내시게 되면 다음번에 이런 매매하는 게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얻는다 네. 생각하고 매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I. 삼성 SD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8만 3천 원에 10%입니다. 58만 3천 원에 10%. 예, 뭐 사신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그죠? 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 그 몇 분 밑에 이게 올라가는 것에서 샀더만 거의 네. 이렇게 내려가네요. 끝물이라고 하세요. 끝물. 예, 글쎄. 끝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시장에서 우리는 끝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끝물, 뭐 마지막, 막차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많이 현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좋다고 하는 걸 자꾸 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더 앞서 나간다면 남들이 좋다고 이렇게 할 만한 걸 내가 미리 사서 들고 있어야지 그게 장사하고 그게 투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간이 뭐 삼성 SDI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차 전지고 앞으로 뭐 실적도 좋고 괜찮을 거고 야 이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너무 높을 거야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럴 때 이 사람들한테 팔아낼 수가 있어야 됐는데 내가 없으니까는 지금이라도 살려고 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번에 삼성 SDI를 전부 다 안 좋다고 할 때 내가 사놓고 남들이 또 좋다고 할 때 팔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신 건 끝물 사신 거예요. 남들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저 비싸게 싸게 사놨던 걸 비싸게 팔고 있을 때 내가 산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덤탱이 썼다, 바가지 썼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소비하신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 물건 사오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그만두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여기서는 뭐 49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예. 그래서 저기서 기술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49만 원이니까 또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사주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시다면 사실 그냥 오늘 손절하시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DI는 저는 조금 장기간 빠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두가 너무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하니까는 덤탱이 써서 샀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싸게 또 팔아낼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 사람들이 저는 오랫동안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안 팔 거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뭐 가져가면 된다, 장기 투자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시청자님도 이거 쉽게 팔 생각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장기로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뭐 35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20만 원 됐든 기다렸다가 저기서 괴롭히면 저기서 팔게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네. 지금 내려가면 얼마만큼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 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박살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네, 아주 그냥 박살이 나야 되고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0만 원, 10만 원까지 박살이 났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왕창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걸 물려서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안 가져가도 되잖아요. 20만 원 그때 한 번에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 사면 되는데 왜 사서 내려가는 걸 기다리려고 하세요? 내려가는 걸 기다려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갈까요를 지금 사서 그거를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실까요? 하이브 네, 23만 7천 원에 5%. 23만 7천 원에 50%요. 네, 5%. 방탄소년단 아세요? 예, 예. 네, 방탄소년단 그 노래도 이렇게 듣고 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살펴보셨나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뭐 활동을 좀 멈춘다고. 네. 돈 많이 벌었잖아요, 방탄소년단도. 그죠? 네, 우리가 벌기 전에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벌고 나면은 내가 이제 너무 좀 쉴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예인들도 다 그렇고 사람은 다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달려왔으면 언젠가는 한번 쉬어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연예인들은 그런 팬들의 어떤 압박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 팬들은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단 결정을 한 거예요. 잠정 중단인데 언제까지 중단인지 알 수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팬들의 시선인 거죠. 아니 우리는 너희를 보고 우리는 너희가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정 중단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실망을 할 수 있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 BTS 야 너희 BTS밖에 없잖아 근데 너희 잠정 중단되면 이제 하이브는 뭘로 돈 벌어? 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연예인 걱정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연예인이 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해는 가나 그 상황이 이렇게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렇다는 말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BTS라는 그룹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BTS라는 그룹을 따로 팬을 하시거나 따로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거나 좋아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하이브에 투자한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냐하면 저는 TV에 나와서 하이브라는 회사는 BTS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품인 회사다. 이 3대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G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쳐놔도 지금 이 기업보다 지금 시총이 자꾸 한데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너무 거품이 크다. 그러니 이건 너무 비싼 거니까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드렸었어요. 물론 BTS라는 그룹이 정말 대단한 건 맞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내가 지금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거 돈 안 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로 일어났을 뿐인 거죠. 근데 잠정 중단이잖아요. 그죠? 예. 잠정 중단. 만약에 진짜 하기 싫었으면 해체 소식이 들렸겠죠. 그죠? 예. 근데 해체라는 건 아닌 거 보니까 잠깐 쉬고 싶었나 봐요. 그럼 잠깐 쉬고 나면 또 돌아오겠죠. 그죠? 예. 돌아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좀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주가가 바닥에 잡으면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언제냐면 또 BTS가 잠정 중단을 그만하고 우리가 다시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지 어떤 이렇게 정리가 조금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지금 단순히 해프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내려왔던 걸 겁낼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시는 하지 마세요라고요. 예. 이 투자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어찌됐든 기회가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12만 원대, 13만 원대 자리를 잡고 나면 한 달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될 거예요. 잠정 중단했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일주일 뒤에 우리 활동할 겁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잠정 중단이 조금 길 것 같아요. 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될 것 같아서 주가도 한 달 이상을 자리 잡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자리 잡았을 때 오히려 비중을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반등을 노려보자. 반등 나올 때 20만 원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갔다가 이어지도록 하고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상담 올라온 거 보니까 유한양행 매수를 하셨는데 6만 5천 원에 사셨고요. 20%를 비중을 실으셨네요. 근데 6만 5천 원이 아니라 6만 5,664원인 거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보통 이제 추가 매수를 잘못해서 비중만 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고민은 또 언제 추가 매수할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다 보면은요 정말 대주주가 되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 하다가 내가 샀던 가격보다 한참 빠졌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흐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 폭이 굉장히 뭐 완벽하게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 속에서 요렇게 어느 정도 흐름 속에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6만 5천 원이죠. 내려가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아래쪽에 와야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까지의 규칙이니까요. 2, 4, 6, 8 다음 뭘까요? 10이겠지요. 2, 4, 6, 8, 10, 1, 3, 5, 7, 9. 그런 건 똑같아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갈 차례 내려가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왜? 올라갈 차례니까. 그걸 좀 깨달으세요. 좋다고 할 때 사면 무조건 위에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는 일만 남아요. 이거 좀 하지 마란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왜 도대체 올라갔을 때 삽니까? 추가 매수 대정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 사셨으면 방법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건데요. 5만 5천 원짜리가 무너지거나 지금 보면은 5만 4천 원짜리가 저점인 것 같은데요. 요 자리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손절이 아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원 이하까지 기다렸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략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오리온이 있습니다. 오리온 1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 오늘 매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리온뿐만 아니라 제가 뭐 식음료 관련 테마들은 분명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지켜봐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당장 내일 좋다라는 기업들을 뭐 추천하진 않아요. 내일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간이 흘렀을 때 좋아질 기업은 저는 항상 뭐 방송에서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 바죠. 시간이 흘렀을 때 좋아진다. 지금 당장은 인식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서 정말 이게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기업인지 잘 몰라서 사질 않고 있는 거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저는 항상 좋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식음료 파트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유한양행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얘는 상장된 이후로 지금 아래쪽 파란 선에 맞으면 올라갔고요. 위쪽에 맞으면 내려갔어요.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으니까 다음 뭐 할 차례인지 말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좀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뭐 13만 14만까지 좀 들고 가시면 안 됩니까?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고 팔아야 되고 조금 내려갔다고 겁내야 되고 저는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14만 원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고 떨어지면 10% 비중 가지고는 수익 많이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9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많이 늘려버리세요. 한 20% 30%까지 늘리는 게 맞는 거지 매도는 저 위에서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또 GS 건설이 올라와 있네요. 44,60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가,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를 여쭤보셨는데 자, GS 건설 44,600원입니다. 전 건설주를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좋게 보지 않는데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 할 차례인 것 같은가. 1357 다음 뭡니까? 구조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다음은 뭘까요? 내려가겠죠. 물려 있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사신 거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걸 사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내려갔을 때 사야 올라가는 일이 발생이 돼요. 내려갔을 때 사면 뭐가 문제입니까?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이 고통들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쪽에 사가지고 물려서 고생하는 거랑 아래쪽에 사서 물려서 고생하는 거랑 똑같은데 미래가 다르잖아요. 아래쪽은 올라갈 수 있는데 위쪽은 내려갈 수 있는데 왜 같이 물려 있으면서 내려가는 종목을 사셨냐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 아래쪽 25,000원 이하 또는 2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왜 물려서 고생해야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드신 건 아는데 힘든 일을 자초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저점이 무너질 때 역시나 유한양행처럼 손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35,000원 이 자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들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손절이 힘드시면은 2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손절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면은 빠르게 반등 나올 때 손절 또는 3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것이 다음을 위한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강연 언제 열리는지 또 고지를 보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 김영구 멘토님 강의가 있고요. 내일 오후 8시에는 또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장 계속 고통이 있다, 이번에 고비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시장 예측한 것 중에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예측하고 그거를 맞춰 나가고 있고, 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전문가라는 사람은 저는 앞을 내다보고 앞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릴지언정 앞을 예측을 하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 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앞을 내다보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고, 앞을 내다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오셔서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역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조언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항공우주 53,000원에 20%. 한국 항공우주 53,000원에 20%요. 예. 한국 6만 항공우주 원. 예. 예. 6만 원까지 간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좀 그래요? 많이 내리고 있네요. 한국 항공우주는 제가 한국전력과 함께 사도 좋다, 이거 우주산업 하는 그런 기관이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건 사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저 아래쪽에 3만 원대예요. 근데 이제 그게 5만 원 됐는데 그걸 지금 사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단순히 단타하겠다라고 들어오시거나 불나방 마지막에 끝물타로 들어오신 건데, 저는 이런 매매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매매는 솔직히 좀 실력이 있거나 차트를 보는 눈이 있거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거나 이평선을 좀 본다든지 분봉 또는 틱봉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매매 기법이라던가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은 계좌가 정말 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매도. 맞아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더 간다 안 간다를 논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3만 원일 때는, 적어도 이 3만 원이었을 때는 야, 이거는 이 3만 원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가야 돼 라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뭐 우주선을 쏘네, 뭐 로켓을 쏘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는 뭐 어쨌든 저점에 있을 때 올라갈 게 뻔히 보였는데,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밥을 차려놨는데 제가 3일 동안 굶었으면 당연히 차려진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밥을 차려놨어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굶었어요. 시청자님이 밥을 차려줬으면 제가 그 밥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밥 먹어야지 싶고, 시청자님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밥 먹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까지 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갔을 때야 갈 줄 알겠는데, 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는 얘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저는 손절 라인이라도 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55,700원에 와 있고 지금 아래쪽으로는 52,800원짜리가 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53,000원이 딱 본전가 근처예요. 그죠? 네. 53,000원이 되면은 밑으로 물리지 마시고 바로 정리하시길 추천드려보고요. 올라오면은 수익권 대충 아무 때서나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못 팔겠다 하신다면 정고점인 57,000원대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이런 거 하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이렇게 앞으로는.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덴트 17,000원에 네. 17,000원에 68%. 17,000원에 68%요. 네네. 이거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답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좋다 그래서 샀는데 네. 많이 물렸네요. 제가 주식하면서 7년 동안 시청자님하고 상담할 때 거의 10분 중에 시청자분들 10분 중에 한 6분은 좋다고 해서 사서 물려서 상담을 해요. 그 말은 좋다고 했을 때 샀을 때 좋은 결과가 있나요? 안 좋은 결과가 있나요? 아니, 처음 해본 거예요. 네, 처음 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하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거의 80%에 가까운 시청자분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물렸어요라는 상담을 해요. 네, 그런 거 그 같아요. 말은 좋다고 해서 사면은 잘 된 케이스가 많다는 말입니까? 안 된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까? 안 된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 앞으로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좋다고 하면은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유 없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경계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도 좋아 이렇게 합니까? 경계하잖아요. 이유 없이 나한테 호의를 네. 베푼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 번씩 전화 받으면은 아이고 누구누구님 되십니까? 제가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전화 드리는데요. 이러면은 니나 사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 나한테 왜 하냐? 너희 부모님 사게 하고 니도 사고 너희 가족한테 추천을 해라. 왜 나한테? 나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똑같아요. 좋다고 하는 걸 사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세상을 살아보면 없는데 우리는 주식을 할 때는 좋다고 하는 것만 자꾸 삽니다. 그게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도 모르는 일이 아닌데 그걸 모르는 그 이치를 모르시는 게 아닌데 주식만 하면은 내가 잘 모르니까 좋다고 하는 거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네. 하면 안 돼요. 좋다고 하는 거는 독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누가 좋다고 하는 것은 팔아먹고 싶어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시청자님한테 좋다고 뉴스를 내고 좋다고 보여주고 좋다고 소문내가지고 비싸게 사게끔 만들고 자기 거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물리는 차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장은 절대 남이 행복하길 바라는 시장이 아니에요. 남이 물렸으면 하는 시장이에요. 몇 그 번에 걸쳐서 잔인함을 산 깨달으셔야 거예요? 돼요. 뭐라고요? 네. 몇 번에 걸쳐서 산 거예요? 네, 몇 번에 걸쳐서 속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속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비덴트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요즘에 가상화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자꾸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도 지금 2,700만 원, 2,500만 원 막 내려가고 있는데 저가가 생기고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세력들도 저거 한번 더 해먹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처럼 막 과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반등 때 탈출하는 게 맞는데요. 다음 반등 때 탈출할 때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참 비중을 매수가를 낮추면 참 좋은데 지금 비중이 68%예요. 네. 그러면 이건 추가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그냥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저는 13,000원쯤에서 타협을 보고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절해야 돼요. 주식을 네. 앞으로 하실 때는 좋다는 거 사지 마시고 남들이 안 좋다는 거, 남들이 안 좋다고 하면서 사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때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에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시면은 투자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실 때까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고 요 종목은 당했다. 지금 당한 상태에서는 9,000원, 8,000원까지 내려가겠지만 손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12,000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추가하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손실을 각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여보세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금강공업 20% 들어갔거든요. 1,400원에. 네,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나요? 네. 손절하셔야 돼요. 여보세요? 네네. 네, 손절하셔야 돼요. 아, 지금 이런 금강공업을 이렇게 고가에 사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돌이킬 네네. 수 없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신 거예요, 이거는. 아, 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이 이미 엎질러져가지고, 엎질러진 네. 케이스 정도가 아니라, 물을 엎질렀는데 컵들을 땅에 떨어뜨려 깨버리고 지금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태예요. 그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그죠? 컵은 깨졌을 때 그걸 막 붙여가지고 뭐 쓸 수는 없을 거고, 뭐 TV도 결국은 고치는데 비용이 들 거고, 막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손실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네. 우리가 화나서 그랬으면 되는데 주식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모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해버렸으니까 돈은 날아가고 이미 일은 엎질러졌고 내가 화난 것도 아니었고 감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미 공포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고 손실은 나야 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현실 부정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거는 지금 손실 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죠? 네. 이 제일 비싸게 샀잖아요. 1,800원이 지금 어느 자리인가 1,400원 자리를 보시면은 까만 자리예요. 여기 까만 선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자리에 지금 매수하신 건데 어때요? 싸요 비싸요? 비싸죠. 2016년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제일 비싼 자리에 사셨거든요. 이건 저는 주식으로 돈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비싸게 사셨으면 당연히 싸게 팔아야 돼요. 아, 네. 이걸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상담이라는 게 이미 사놓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은 네. 이거 이후로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안 이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호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시는 하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답 없어요. 저기 사실 때 감정 있으시잖아요. 뭐 금강공업이 수익이 날 거야, 좋다고 한다, 실적도 좋다, 괜찮은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좋다는 게 어딨어요. 좋은 게 어딨어. 좋으면 네가 사야지. 맞잖아요. 좋으면 뉴스 내지 말고 그거 알아요. 사야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다 거짓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내 돈 벌긴 더 좋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말고는 답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추가 매수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7,200원에서 좀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봤을 때 7,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반등 나오면은 8, 9,000원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길 텐데 그거는 뭐 신이 도왔다 생각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7,000원 무너질 때 30% 손절이지만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싫다면 이제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시간 투자하시게 되면은 요 정보가 한 번 내려가면 3년 뒤에 올라오기 때문에 2026년쯤이나 탈출한다고 생각하고 저점 물리고 내 종목 박살나 있고 반토막 나 있고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정말 알겠습니다. 괴롭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괴로운 일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7,000원에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조금 부족했네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한두 분 전화를 못 받아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또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 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쉬운 분들 또 전화를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채팅 상담이 남아있나요? 지금 유튜브가 또 안 될 것 같네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후장 들어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2주 전도 3주 전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2,400이나 2,200 또는 2,0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려갔을 때 누군가에겐 공포겠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방송은 현금을 갖고 있는 분도 보고 계실 거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도 보고 계실 텐데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생길 거고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마음을 좀 비우시길 바라면서 비우고 걱정되실 때는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